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자,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설 준비 잘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설 연휴가 조금 짧아서 아쉽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즐거운 명절이니만큼 오랜만에 얼굴 잘 못 뵀던 가족, 친지, 친구 분 등등 주변 분들과 즐거운 시간 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들도 많이 잡수시고요. 자, 설 명절 연휴 동안 이제 주식을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하셨던 투자자분들도 꽤나 많으실 겁니다. 또 전문가분들도 그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 좀 이번 연휴 정도는 갖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던 듯 싶은데 저 역시 그냥 들고 가보는 걸로 방향을 결정해가지고 그냥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장이 나쁘지 않았네요. 코스피가 35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1949.89, 1950포인트까지 올라선 오늘 코스피 장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빠졌습니다. 3.53포인트가 빠졌고요. 0.7% 조금 못 미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510선은 굳건히 지킨 데 장을 마쳤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 움직임이 괜찮고요. 좀 슬금슬금이 올라가는 증시가 가랑비 옷 전다는 표현인데 좀 좋은 쪽으로 지금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슬금슬금 별로 눈치 안 나게 1900선대 중반까지 오르더니 한 1월 중이나 2월 중에는 한 2000선까지도 슬금슬금 올라가서 좀 다져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끔 하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긍정적인 마인드 상당히 유지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02-3153-2613번으로 전화 또는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인데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LIG 손해보험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 LIG 손보를 주목하라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LIG 손보의 밸류에이션은 2010년 하반기부터 경쟁사 대비 크게 할인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인은 수익성 악화와 보장성 신계약 점유율 하락에 따른 성장 우려, 그리고 계열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그룹 리스크가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에 동사의 경쟁사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LIG 손보를 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LIG 손보와 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갭은 2006년 이후 상반기에는 갭이 축소되고 하반기에는 갭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즉 하반기에는 LIG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지만 상반기에는 현대해상과의 갭을 빠르게 축소시키며 몇몇 다른 현대해상보다도 낮은 수준의 손해율을 나타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원인을 준비금에서 찾았으며 2012년 상반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했습니다. 준비금은 직전 12개월의 경험 손해율을 바탕으로 적립합니다. LIG 손보의 준비금은 경쟁사 대비 적립 규모의 변동이 커서 손해율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쟁사 대비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반기에 경쟁사 대비 빠르게 하락하며 LIG 손보의 수익성 개선이 경쟁사 대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손해율에서는 동사 개별 악재로 인하여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을 시현하지 못하였지만 사업 비율의 개선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현대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실시한 퇴직금 중간 정산과 동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한 비용 효율화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미래 성장과 수익성의 선행 지표인 장기보험 신계약의 경우에도 2010년에는 상위사 내 비중이 하락하며 부진한 성과를 시현하였지만 2011년 이후 보장성 신계약의 점유율이 회복되고 있어 동사의 약점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 부진한 실적의 기저효과와 자동차 및 일반 보험의 손해율 안정, 그리고 투자 수익률의 안정으로 인한 2012년의 수익성 정상화는 동사의 2012년 이익 증가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2011년 대규모 이익 증가를 시현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2년 이익 증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 수익성 정상화는 2012년 상위사 중 가장 높은 이익 증가율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낮은 밸류에이션의 핵심 원인이었던 ROE의 갭이 축소되면서 동사의 밸류에이션 할인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현 시점에서 LIG 손보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라고 LIG 주장을 하였고요. LIG 손해보험에서 LIG 손해보험 목표 주가 37,500원으로 대신증권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HMC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대덕 GDS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스마트폰 FCB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세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FPCB 고속 성장, 그리고 메탈 PCB의 거래선 확대, 그리고 스마트폰 MLB의 가세라고 했는데, 동사는 2012년에 모든 제품별로 수익성 상승과 그리고 거래선 추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탑라인 가동을 통해 외형이 급성장하고 있는 FPCB는 삼성방통신 그리고 파트론, MC넥스 등 주요 카메라 모듈 업체 등을 중심으로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올해에도 FPCB 신규 투자를 확대하면서 스마트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내 FPCB 산업은 인터플렉스 독주 속에 플렉스컴, BH플렉스의 매출액도 2011년에 각각 1,700억 원, 그리고 1,5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FPCB 후발주자지만 높은 수율을 통해 선도업체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RF 부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탈 PCB는 기존 삼성 LED 이외에 우리 LED, 그리고 서울반도체 등으로 결해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엣지 타입 LED TV용 메탈 PCB 이외에 조명용 LED 매출도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LED TV의 경우 동사가 기술 경쟁력이 있는 CEM3 PCB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동부문에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MLB 매출에서도 25% 정도가 피처폰용이지만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업체로도 PCB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저평가된 PCB 업종 대표 성장주다라는 표현을 또 같이 썼는데요. 동사는 경쟁자가 떠난 범용 PCB 업체로서 사업의 안정성은 높지만 성장성이 떨어지는 한계로 인해 저평가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2012년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그리고 LED TV와 관련된 성장주로 재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FPCB는 두 자릿수의 수익성을 구가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습니다. MLB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비중이 30% 이상까지 확대되면서 수익성은 상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TH의 경우 가격 인상과 CPTH를 통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메탈 PCB는 거래선 확대를 통해 수익성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FPCB 업체인 인터플렉스 그리고 플렉스컴의 2011년 EPS 기준 퍼는 13배, 11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동사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FPCB 매출 증가와 함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대덕 GDS의 목표 주가 16,5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발간한 기신전기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스마트폰용 몰드 베이스 수요가 사상 최대다라고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물량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신전기는 1989년 남동공단 1단지에 입주를 하여서 표준 몰드 베이스 상장 개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출 비중은 몰드 베이스가 87.7%로 압도적으로 많은 몰드 베이스를 전용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신전기는 3천여 개의 고객업체를 보유하여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0년 기준 약 55.6% 정도로 국내 1위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물량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2011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인하여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몰드 베이스 수요가 가장 사상 최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용 몰드 베이스는 일반 몰드 베이스에 비하여 추가 가공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라 일반 제품에 비해 단가가 2배 이상 높은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용 몰드 베이스의 비중 확대로 몰드 베이스 평균 제품 단가가 5%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행했던 중대형 몰드 베이스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생산을 시작한 중대형 몰드 베이스는 2분기에 1.7억 원 수준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3분기에는 3,7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단가가 높은 삼성전자 가전형 제품으로의 납품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로는 LG전자 평택 공장 가동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2012년 2월에서 3월 LG전자 생산기술원 금형기술센터의 완공이 기대가 됩니다. LG전자 생산기술원 금형기술센터는 2월에서 3월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평택 공장에서는 핸드폰용 금형 제작과 함께 생활가전제품의 금형제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기존부터 핸드폰 관련 몰드 베이스를 납품해 왔으며 생활 가전 제품을 타겟으로 한 중대형 몰드 베이스 납품도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것을 볼 때 기신전기의 목표 주가 9,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이상. 자, 이렇게 오늘 세 종목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신전기, 대덕 GDS, LIG 손해보험. 오늘 뭐 중형주, 대형주 골고루 잘 섞어서 오늘 여러분께 또 정보를 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까지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또 하나하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서울경제TV의 윤용식, 장규철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예, 자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부산입니다. 수원에서요. 어떻게 설 명절 준비는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좀 바쁘네요. 예, 아유 이런 저 준비하느라고 좀 힘이 드실 텐데 그래도 즐거운 날이니까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애경유화. 애경 유화. 예, 가격과 비중은요? 35,000원에 15%. 15%. 예, 요즘 뭐 투자는 좀 괜찮으셨습니까? 요 근래 들어서 새해 들어서는. 아니, 별로 안 좋습니다. 아,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예. 뭐 좀 어떤 종목들이 속을 새기던가요? 오늘 그냥 시젠 같은 거, 네. 영어무역 같은 거, 아, 다 손절한 거. 다 손절하셨어요? 예. 아, 일단 뭐 설 앞두고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손절을 던지셨겠군요. 예. 그럼 애경유화는 어떻게 그 던지고 난 다음에 잡으신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보유하고 아니요. 계신 건지? 한 달 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예, 근데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애경유화는 왜 안 던지고 버틴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남겨둔 이유가? 그는 우리 아저씨가 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화학주라고 좀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서 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아, 예전에 뭐 차화정 그랬는데 화학주라서 일단은 버텨보자 하면서 이제 애경유화는 좀 남겨놓으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애경유화에 대해서 뭐 신년 초부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예, 쭉 들고 가도 되는가. 다른 종목처럼 뭐 손절의 필요 없이 한번 버텨볼 만한 종목인가? 예. 알겠습니다. 좀 좋은 선택을 하셨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희 윤영식 전문가께서 과연 애경유화에 대한 대응법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설 잘 쉬십시오. 예. 네. 네, 애경유화는 가소제, 그러니까 무수프탈산이라고 불리는 PVC라든가 뭐 도료를 만드는데 꼭 들어가는 필수 가소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건 자회사 제주항공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향후에 올라갈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팔아도 화학주기 때문에 가지고 있자라는 우리 남편분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처해진 위치를 알고선 기다려야 즐겁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통상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와 같이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이런 구간이 생기고요. 이런 구간은 매물이 밀집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려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한 2달 정도요. 37,000원에서 35,000원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는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건데요. 이제는 그 소화가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현재는 그 매물을 소화하느라고 못 갔고 이제는 소화가 거의 다 됐으니까 곧 갈 건데 문제점은요. 통상 이렇게 된 경우에 소화가 끝났다는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 시그널은 좀 아쉽게도 하향하면서 밑으로 살짝 깨고 내려가는 듯한 이런 모양을 보였다가 반등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여건도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또 연휴가 지나고 나면 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또 생길지도 모르고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요. 흔들리면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앞으로 대응 방식은 팔지 말고 흔들릴 때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와 같은 애경유화 같은 종목들도 좋습니다. 좋은 종목 하나 선정해놓고 그 타겟을 모아나가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5,000원이 살짝 깨져가지고 한 33,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내려오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동사는 조금 더 추회를 해주는 그런 대응을 해주신다면은 무난하게 이 플랫폼 구간을 돌파하고 위로 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1차 목표가액은요. 이전 고점 또 이전 머물렀던 부분이요. 47,500원 정도까지가 가능하게 되니까요. 그 가격까지 가면 일단 끊어주시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즌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렸으니까요.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또 문자 상담을 풀어볼 텐데요. 자, 한국전자인증이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전자인증을 1,59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예, 한국전자인증 일단 뭐 꾸준히 이익이 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보유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인증 분야는 지금 유무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유무선 인터넷 뭐 뱅킹이나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이런 새로운 분야가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증 분야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날카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장중에 뭐 한 9% 정도 올랐다가 종가 부근에는 확 밀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꾸준한 상승보다는 단기 급등하고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찬넬에서 고점에 도달할 때는 일단 다음번 고점은 한 1,900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눌렸을 때 이 찬넬에서 하단 부분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월봉상으로 보신다면 지금 상장 시점에서 최고점이 3,900원 정도였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중에는 아마 한 2,100원에서 2,500원 정도까지 무난한 상승을 해줄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 구간을 잘 파악하시고 고점에서 한번 찬넬상에서 단기 급등했을 때는 일단 차익 실현하셔서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 한번 구사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시그네틱스입니다. 4,000원에 20%줍니다. 네, 동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으로 이제 주요 거래처가 정해진 반도체 패키징 업체가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요, 실적도 꾸준히 잘 늘어나고 있는데 3분기부터는 이제 뭐 시스템 메모리 부분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추세에도 맞게 회사 내용이 변화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비메모리 쪽이 작았었는데 이제는 한 47%까지 올랐으니까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반해서 반도체 패키징을 아주 독특하게 누리고 있고요. 모멘텀이 되려면 부분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의 수혜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주봉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던 흐름 자체가 하나의 초점이 잡히면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거는 최근에 연휴를 앞두고요. 연휴를 앞두고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뭐 흔히 말하는 차익 실현 매물, 일단 팔고 보자라는 매물이 나왔던 부분하고도 또 관련이 좀 있습니다만은, 쉽게 목요일과 금요일 오늘 복구를 해놓는 걸 볼 수 있다면 현재 위치가 4,000원대 전후에서 동사가 저점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000원에 20% 정도 사셨는데요. 연휴가 지나고 나면 연휴를 앞둔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이런 욕구가 사라지고요. 그 매물이 나오면서 밑으로 꺾어졌던 빈 공백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시장 분위기도 좋다는 걸 볼 땐 잘 사셨고요. 연휴 이후에는 곧바로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보셔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요, 거래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거래가 확 뜬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사는 좀 올라가면 일단 제한적으로요 4,400원까지만 목표를 설정해 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거래가 많이 늘면서 이와 같은 IT 부품주, 삼성전자 투자 관련된 수혜주들이 한꺼번에 올라간다면 목표가를 4,400원이 아니라 5,000원 이상으로 높여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요 1차, 2차로 나눈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4,400원 혹은 5,000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손절 기준은 3,7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평화전공입니다. 18,000원에 20% 보이십니다. 예, 평화전공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전공은 뭐 현대 기아차와 더불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적이 상당히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력 짜보겠습니다. 현재는 고점 부분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21,000원 부근에서 직전 고점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에 나서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일단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묻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할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밀리더라도 추세 라인상으로 15,000원 밑으로 밀리는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18,220원에 30%를 갖고 계시는데 매도 시점 좀 부탁한다고 하시네요. 네, 화학주들이 여러 가지로 주목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유행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손바뀜이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20, 30%씩 내려오고 두들겨 맞으니까 이거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손이 바뀌는 뭐 기관에서 외인으로, 외인에서 개인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의 차트를 좀 보면요. 상당 부분 쭉 끌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부분은 동사는 뭐 GS그룹의 반기회사로서 어떤 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타늄에는 뭐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르는 실적 증가가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쭉 끌고 올라온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손바뀜이 아직은 충분히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18,200원쯤 사셨고 현재 가격이 17,750원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닌데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17,000원 정도가 혹시 깨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흔히 작전상 후퇴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일단 빼세요. 회사 내용은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틀림없는데요. 올라가기 위해서 움츠렸다 가는 과정을 내가 주식을 진채로 당하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니까요. 손절은 그런 이유로 정해드립니다. 17,000원 깨지면 일단은 줄여주시고요. 저점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될 경우에 14,000원까지 갔다 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4,0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재매수 하시면 되고요. 그걸 지탱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공도요. 어디 뭐 탄탄한데 탁 맞고 튀어야 세게 튀지 지금처럼 어중간한 중간에서 튀게 되면 세게 못 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그냥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목표 가격에는 2만 원으로 제한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따라서요. 일단 이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면 목표가 2만 원만 설정하시고 내리게 되면 끊었다 다시 사는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네 종목을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서 한 종목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행자님.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 네. 잘 쓰시기 바랍니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궁금하신 종목 어떤 걸까요? 특히 후너스인데요. 후너스, 예, 후너스. 네. 가격과 비중은요? 네, 12,200원에 25%요. 12,200원에 25%. 네네. 네,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겁니까? 저기 지금 그 유증 발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박스권에서 탈피를 못하고 멈춰서고 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지금 더 이상 하락할 건지요. 아니면 치고 올라갈 건지 그 차트가 애매해서요. 아 일단 뭐 박스권에 갇힌 듯한데 이 박스권 좀 뚫고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일런지.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에 대한 분석을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군요. 특히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트 분석상으로 과연 이 종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장규철 전문가님께서 후너스에 대한 차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후너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차트는 사람으로 치자면 그림자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후너스를 이제 12,2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좀 불안한 그런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2,000원대 머물던 주가가 한 5배 이상 올라온 상황인데 그 올라온 과정이 아무래도 그 일본에 있는 자회사 온콜리스 바이오 파마라는 이러한 그 자회사가 에이즈 치료제라든가 또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국적 제약사의 그 대규모 로열티를 받고 그 기술 수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그 화학이나 건자재, IT 유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 2천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80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현재 시가총액 2천억은 다소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자회사에서 개발하는 이런 바이오 분야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대응자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이 없다면 상당히 불안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인들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의 그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고 자회사의 실적이 그
실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시점이 주가의 폭등으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 13,000원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접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월봉상 보시면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11,000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달에 양봉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에서 정확하게 11,000원에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1,000원의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던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던진 다음에 어떻게 보느냐. 직전 저점이 12월 저점이 9,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9,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 거기서 오히려 단가를 낮춰서 한번 접근해 보신 전략이 좋고요. 일단 한번 비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좀 당하고 나면은 다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라올 때 직전 고점이 13,000원까지는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올라올 때 비중 축소를 하셔서 그 매수 단가를 낮춰보는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 단가를 좀 낮춰보는 그런 전략적인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신성솔라에너지입니다. 신성솔라에너지 9,2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현재가가 4,200원이니까요. 반토막 나셨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전상 일부 넣어놓고 뭐 분할 매수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업체입니다. 태양전지를 만들고 그러는데요. 아시다시피 업황 안 좋고요. 업황 안 좋은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치킨 게임, 그죠? 속가내기 살아남는 놈만 잘 가는 겁니다. 반도체의 경우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려면 상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현재 신성 솔라 에너지도 굉장히 영업이익 안 좋고요. SK 솔믹스하고 했던 뭐 공급 계약도 해지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권이고요. 여러 가지로 기회가 많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광 업체는 OCI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OCI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건 유로존 위기라는 부분이 끝나게 되면 이란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당연히 뛰어오를 거고요. 현재 WTI 기준으로 $100 딱 걸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 살짝 깼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방향성 잡기 일보 직전인데요. 이번에 100불 위로 튀어오르게 되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WTI 기준으로 유가가 $100 위로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상품 가격이라든가 특히 폴리실리콘 가격도 따라 올라가게 되고요. OCI는 연휴 이후부터 바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OCI가 올라가게 되면 신성 솔라 에너지는 당연히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영업 실적, 공급 계약 해지 등등은 파묻히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차트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데 연휴 이후에 원유 가격의 흐름들 연휴 동안 좀 살펴보시면서 100불 이상으로 $105 뭐 분명히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요. 이거를 지금 4,200원이니까 지금 10% 갖고 계시죠? 9,000 얼마에 10% 더 때립니다. 그리고요. 팍 묻어서 꾹꾹 끌고 가시면은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7,500원 정도 잡아드리면 아마 수익 보고 나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시점부터 그랬다고 해서 쭉 끌고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치킨 게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6,000원이나 7,0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힘들어할 거니까 그 정도쯤 가서도 끊을 생각하시고요. 끊고 나서는 한참 내려온 다음에 다시 접근하시는 아무래도 태양광 쪽은 하반기가 본격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305,333원. 복잡하네요. 305,333원에 14%를 사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이 4분기 실적 때문에 하락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하면 뭐 국내 1위의 자동차 부품 회사고 특히 그 현대차의 지분을 20%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일단 현대차가 계속 성장하면서 현대모비스의 실적도 계속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더라도 뭐 그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면요. 차트상으로는 200선을 깨는 그런 모습이 지난해 8월에 나와서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오늘 뭐 지수가 좀 많이 오르듯이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33만 원의 돌파가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 33만 원의 돌파에 성공한다면은 뭐 한 35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가져가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지지 라인은 현재 저점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30만 원 이상 이 부분에서 오늘 저점 부분이 되겠죠. 이런 저점 부분에서 더 이상 안 밀리고 저점을 구축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에서 크게 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30만 원만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한번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두산 인프라코어를 보겠습니다. 19,200원에 35%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저 종가가 19,400원인 거 보니까 오늘 사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는 중국이다. 아마 이렇게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두산인프라코 하면 중국 시장에서 건설기계로 유명합니다. 근데 조금 밀렸었습니다. 작년에는 뭐 좀 중량급의 어떤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좀 뒤로 밀려가지고요. 업계 3위로 떨어지는 등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보면요, 지준율도 떨어뜨리고 은행 대출도 확대하는 등 유동성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폭이 잡힌 다음부터 또 경제 성장률이 혹시 경착륙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걱정하면서 중국 정부가 서서히 긴축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설날 이후에 우리 시장의 화두로 자리 잡게 될 확률이 높다면 잘 사셨습니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패턴은 잘 샀긴 했습니다만 손절 가격은 지금 뭐 기준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넘기 어려운 라인을 넘느라고 이틀 동안 퍼렇게 눌러주고 뚫고 나가는데 그 넘기 어려운 라인이라는 부분 자체가요, 18,500원입니다. 18,500원을 가까스로 넘었는데 18,500원을 다시 깨고 내려온다면 볼 거 없이 손절을 일단 해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이 되고요. 18,500원만 지켜낸다면 이와 같은 종목은 개별주 튀듯이 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밀고 나가십시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패턴이 나오더라도 마음속으로 정한 목표가까지 밀고 나가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를 제가 지정을 해드린다 그러면 22,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상태에서 좋은 종목을 잡았기 때문에 손절라만 깨지 않는다면 22,000원 쉽게 달성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보혜양조입니다. 1,300원에 20%네요. 예, 보혜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혜양조는 뭐 매치 순이라든가 이런 뭐 그 전남 기반을 하는 그 소주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그 이 회사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밀린 이유는 또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들어갔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회사로 있는 그 보혜 상호저축은행에서 509억 원이 넘는 대규모 피해를 보면서 일단 상장 유지 자체가 좀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시 재상장이 결의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런 그 악재가 있는 그런 회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매수가는 1,300원으로 그렇게 높은 게 아니지만 일단 그 현재 구간은 아주 급하게 1,500원까지 단기 반등이 나오고 밀리는 그러한 상황이죠. 현재 구간에서는 뭐 1,000원의 지지가 실패한다면 바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 시에는 21선 부근인 1,150원 부근이 저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1,150원 부근에서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제일모직이요. 제일모직. 네. 네. 네, 제일모직이요. 예. 네, 매수가는요. 네. 10만 1,500원. 네, 비중은 10만 60%요. 1,500원이요. 네. 비중이 비중은 얼마 60%. 정도 될까요? 60%요. 네, 비중은 60%. 네네. 예. 자, 그럼 제일모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뭘까요? 지금 장규철 전문가님께서 제일모직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자, 궁금하신 이게 점이 뭘까요? AM 아몰레드라서 수혜주라 그래서 네. 그를 샀는데 계속 10만 원권 후반에 가서는 다시 내려오고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10만 원대 후반에 가면 팔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네. 앞으로 이게 AM 아몰레드가 이게 수혜가 있는 건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네. 자, 그럼 그 점 관련해서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장규철 전문가님께서 제일모직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그 제일모직은 뭐 아시다시피 그 의류라든가 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 그 부품 이런 쪽에 그 소재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삼성전자가 최근에 1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삼성전자 계열로서 앞으로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몰레드 분야에서 큰 성장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 큰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2015년경에 한 1조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이런 그 아몰레드 시장이 그 삼성전자의 주도하에 크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일모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그 아몰레드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까 제일모직에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는 당장은 뭐 매출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향후 2, 3년 후에 큰 폭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반영을 시킬 거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간 상황에서 뭐 제일모직을 서둘러서 파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은 그 제일모직이 14만 원 부근의 고점을 13만 9,500원의 고점을 기록하고 지난 8월에 그 주식시장이 그 붕괴되는 그런 상황일 때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하락한 부분을 만회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겠지만 만회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14만 원까지 좀 넉넉하게 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현재 구간에서는 9만 원 밑으로 빠진다든가 뭐 이런 그 지난달에 저점 구간이 96,000원이죠. 이런 96,000원 밑으로 빠진다든가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6,000원의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하고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직전에 그 최고점이었던 그 13만 9,500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크게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맥을 여쭤보셨는데 참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이죠. 1,700원에 비중이 20%인데 이건 무상증자인데 왜 자꾸 하락을 할까요? 이 실적도 좋아졌다고 하던데 하면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무상증자 권리락 기준일이 19일입니다. 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 받을 사람은 다 받았고요.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100% 무증이니까요. 선물이고 좋죠. 그걸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겠죠. 그걸 받으려고. 근데 그 기준일이 지났는데 당연히 이제는 끝났으니까요. 슬슬 떨어질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무상잉 증자가 이제 신주 상장이 되는 날짜가 있겠죠. 그 날짜까지는 주가는 잘 오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받은 사람들의 물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물량이 나올 때 그걸 받아서 올라가겠다라는 개념을 하게 되는 게 통상이니까요. 통상 얼마나 이 종목은 일정이 결정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한 달 정도 후에는 신주 상장이 되죠. 그러면 그때 그 상장된 물량이 나오면서 그 물량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격대로 봐서는 그 권리락 그러니까 기준일 다음에 들어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기준일 이전에 들어갔으면 이제 무상증자 받으시고요. 신주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 천천히 올라갈 거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들어가셨다면 조금 말 그대로 이벤트가 끝난 다 먹고 난 잔치상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신 거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자 신주 물량 나올 때까지는 잘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슬쩍 빼고 나오셔도 될 겁니다. 기준일 들어가서 무상증자 자격을 얻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쭉 쥐고 가도 됩니다. 지금 시장 여건이 흔들림은 좀 있어도 향후에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상반기에는 저 혹은 또 제자리 걸음, 하반기에는 고 이렇게 보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최대 터치 패널 납품업체인 우리 S맥은 증자 이후에도 역시 쭉쭉쭉 끌고 올라갈 종목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카프로입니다. 27,450원에 30%입니다. 네, 카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프로는 그 말 그대로 카프로 락탐의 국내 그 독점 공급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꾸준한 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작을 짜보겠습니다. 자, 27,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한 10%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그 8월 달에 급락한 그런 과정을 현재 만회하는 과정이 있다고 봤을 때 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 지지 라인을 높이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요. 뭐 매도하실 필요 없고 그냥 쭉 밀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선이 위치한 23,000원 부근을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풀어볼까요? 고려아연요. 고려 아연. 예. 네. 가격 비중은요? 30%고요. 네. 30%. 네. 네. 비중 가격은 가격은 31만 4천원요. 31만 4천원에 30%. 예. 네. 자, 이제 궁금하신 점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네. 저번에 37만 9,500원 갔을 때 안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 또 29만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격까지 왔는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나는 또 장기로 가져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려 아연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뭐 상품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들쑥날쑥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윤영식 위원님께 고려 아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런지 한번 전망을 종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네, 상품 가격이라는 것은 유로존 위기를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시각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를 아주 위험하게 바라보면 상품 가격이 다 떨어집니다. 뭐 생산성이 안제 떨어지고 뭐 할 테니까 경기 침체로 가니까 이거 해결된다라는 조짐이 보이면 먼저 상품 가격이 움직이게 됩니다. 해결되면 공장이 많이 돌아갈 테니까요. 최근에는 상품 가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유로존의 해결 기미를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고려 아연도요. 지금 또 다시 올라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만 원까지 또 올라왔어요. 수익 중이신데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의 패턴은 여기서 일단 걸리는 거 맞습니다. 잘 알고 계세요. 저번에 한번 보신 대로 37만 얼마 가면 내려오는구나 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 틀리죠. 기관권의 매수도 많이 모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컴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유로존 위기라는 부분도 큰 건이 터졌는데도 내성을 가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물론 2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국채 물량이라든지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뭔 일이 날지는 모릅니다만은 지금처럼 내성을 가지고 밀고 나간다면 차트를 보시면 고려아연은 이번에 30만 원대 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연휴 지나고 나서 유로존 위기가 정말 잘 이제 해결되고 그냥 가는 거야. 혹은 또 다시 터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동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또 붉어져서 뭐 떨어지고 다우존수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일단요. 37만 얼마가 저항이니까 팔아주세요. 팔아주시고 내려오면 보나마나 또 30만 원대 내려오니까요. 거기서 다시 사주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고 잘 버티고 계속 이번에는 가는 게 틀려라고 판단이 드는 정도면 밀고 나가세요. 그러시고요. 오래 가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목표 가액은 45만 원 잡으시면 달성이 될 겁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물산 볼까요? 72,400원에 40%입니다. 예, 삼성물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은 뭐 일단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대로 보유하실 종목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공능력 평가 이후에 그런 건설업체에서 향후 플랜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물산은 최근에 6만 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고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도 낮아지는 상황인데요. 200일선이 낮아지면서 저항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난 8월부터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 대부분 6개월 정도의 조정을 거치면 박스 돌파가 일어나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삼성물산도 2, 3월 내에 박스 돌파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7만 5천에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이 확인되면 뭐 9만 원대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 9만 원 이상 제시해 드리겠고 현재 구간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은 눌러줄 때마다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TX 조선해양을 이분께서 25,000원에 사셨는데 자, 사신 가격까지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요. 네, STX 조선해양은 STX 그룹 자체가요, M&A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M&A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은 많은 어떤 금융, 빚 같은 걸 많이 냈다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을 하려면은 빚을 많이 낸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잘 돌아가야 빚도 갚고 안정하게 다 가는데, 한참 벌려놓은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유로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터지고 하면서, 시장 내부적으로는요, 물론 루머이긴 합니다. STX 그룹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 뭐 전체 업황 때문에 못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암시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요. 차트를 좀 보시면 25,000원서부터 13,000원 뭐 만원까지 내려갔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오늘 뉴스가 나왔죠. STX의 유럽에 있는 해양 플랜트 구조물 그걸 팔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팔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내부적으로 나돌고 있는 그 SX 그룹의 위기설 같은 게 잠잠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한다면 바닥이 된 거죠. 바닥에서 쭉 끌고 올라가게 되는데 아직은 현재 같은 양상인 경우에 2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만큼 그렇게 유럽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매각 작업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바로 올라오기는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STX그룹의 여러 가지 재무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조선업, 싼 조선업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매각 작업이 끝나는 걸 보고서 물 좀 타시지요. 그 전까지 타시지 말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매수 가격만 좀 끌어낮추면 쉽게 말해서 2만 원대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올해는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잘만테크입니다. 잘만테크 3,665원에 30%입니다. 예, 잘만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만테크는 그 컴퓨터에 들어간 냉각 장치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난 3년간 그 적자를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 주가 상승은 별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최근에 그 안철수 연구소와 손을 잡고 악성 코드를 쫓는 그 마우스를 출시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하면서 주가 급등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차트를 보면서 대응책을 짜보겠습니다. 이런 적자를 보이던 회사가 오랫동안 소외됐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직전 고점이었던 5,000원 부근에 온다면은 즉시 매도를 하셔서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금요일이지만 그 상한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월요일 갭상승해서 아마 전 고점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러나 이제 상한가로 달리던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든가 일단 그 대량으로 흩어지면서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 수익이 다소 적더라도 바로 매도를 하셔서 차익 실현에 나서시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하겠습니다. 부광약품인데요. 17,200원에 40% 추가 매수 좀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뭐 지금 현재 비중이 40%나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설 연휴 이후에는 자동방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나 어제 같은 경우에 설 연휴를 앞두고요.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은 투매 대상이 됐느냐. 이건 뭐 투자 자문사 물량인 것 같기도 하고 개인 물량인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좋은 재료가 나왔던 메디포스트라든가 우리 부강약품이라든가 이런 중소형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물량 쏟기가 한참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되겠고요. 이유는 연휴를 앞두고 쏟아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휴 끝나면 쏟아부을 이유가 사라지겠죠. 회사 내용으로 보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틀림없으니까요. 차트를 좀 보시면요. 나름대로 초점이 잡혀가지고 잘 올라가던 흐름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뭐 어떻게 대처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쭉쭉 뻗어냈기 때문에 걸려 들으셨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는 필요 없으시고요. 연휴가 지나고 나면 어차피 갭 구간을 다시 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패턴에서는 다시금요 이와 같이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강약품이라는 회사 자체는 시세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위쪽에 18,000원이 두껍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기 위해서 자꾸 꺾이는 건데요. 적어도 18,000원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18,000원 올라오면 일단 끊어주시고요. 이걸 끊으신 다음에 뭘 보시냐면 대형주가 과연 연휴에도 정말 좋으냐. 그러면 일단 이것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패턴을 바꾸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윤용식 두 분 위원님께서 답을 드렸는데요. 질문 주신 분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20일 금요일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수요일에나 이제 또 장이 열릴 텐데요. 그동안에 뭐 세계 여기 곳곳 시장에서 좀 별일이 없이 조용하게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수요일 날 우리 증시 좀 상승으로 출발하기 기대하면서 설 명절 연휴 모처럼 투자는 좀 잠시 접어두신 채 편안하게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